이른바 이제 고구마 문재인이라고 그러잖아. 사람이 좀 미련해서 이런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문재인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 사람 대단히 음흉한 사람이야. 교활한 사람이고. 문재인 인터뷰 거짓말 아니냐. 조국 아니면 문재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이 거짓말한 것으로 뭔가 강력히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증언이 나왔어요. 예, 박지원 의원이 당시에 당시에 있었던 일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있었던 일을 최근에 매불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예, 박지원 전 원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문재인이 조국한테 독박을 씌우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조국이 추천을 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요 영상 박지원 의원의 증언을 좀 들으신 이후에 윤석열은 안 된다. 진짜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아니 숫자 얘기해. 아 진짜요? 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드려라. 네. 내가 그런다고. 오. 윤석열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죽인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죽는다. 우와. 내가 그러더라고 해라. 우와. 그랬더니 조국 민정수석이 가서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나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나의 철학은 측근이나 친인척의 비리가 있을 때는 검찰에서 수사해서 조사해서 밝혀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네. 그런 철학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도 저는 설득했다고 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네. 참 좋은 철학이다. 그렇게 낭만적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당한다. 검찰 개혁을 할 때 조국 수석이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법무장관 됐단 말이에요. 네. 저한테 찾아와서 네. 검찰총장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 한 사람 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좀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대표입니다. 박지원 대표 당신이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도 몇선한 정당 대표가 너희 힘으로 하겠냐?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죠. 네. 하도 사정을 해서 제가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조국과 윤석열 네. 이 대화는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국내 정치 얘기는 못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은 윤석열을 칠 때가 됐습니다. 우와. 그렇죠. 쳐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해서 추윤 갈등 때요. 추윤 갈등 때. 지금까지 전부터 아니 본인이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 해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네. 말씀드려서 치자 오. 하고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부터 얘기 나오면 우리 내분이 생겨. 언젠가는 얘기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안 대통령, 하시는 게 윤석열 총장을 치기로 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하기로 했는데 스텝이 꼬인 거야. 그래서 내가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인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칠러면 쳐버려야 된다. 못 하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무 물러. 자, 박지원 의원의 증언이에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국 윤석열을 임명할 시점에 있었던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윤석열은 문재인을 칠 사람이다. 전직 대통령들을 다 감옥 보낸 사람이 윤석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도 칠 수 있다. 이 얘기를 조국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국이 문재인에게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여튼 뭐 조국하고 문재인이 무슨 얘기를 나눴겠지. 그 뒤에 조국이 박지원 의원에게 문재인의 의사를 전달을 다시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조국은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대표는 박지원 원장의 의견에 박지원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윤석열은 문재인도 칠 사람이니 윤석열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문재인을 설득한 것 같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한 답변이 나는 뭐 친인척 비리가 있어도 뭐 당당히 수사받으면 된다. 이렇게 감싸면서 윤석열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박지원과 조국의 의견을 무시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관계가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한겨레 인터뷰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식 인터뷰가 끝난 뒤 좀 자유로운 대화에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대단한 게 윤석열 말고 다른 검찰총장 후보자와 친했는데도 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때 조국 대표와 그 친한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그 사람을 시켰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국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 사람이 봉욱 대검 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봉욱을 추천했으면 조국이 봉욱을 추천을 했으면 봉욱을 검찰총장을 시켰을 텐데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해서 윤석열을 본인이 임명을 하게 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잘못한 거잖아, 이거는.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 박지원 의원은 어쨌건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조국에게 전달을 했고 조국도 그런 취지로 윤석열을 설득을 했고 근데 문재인이죠. 문재인을 설득을 했고 근데 문재인이 난 그래도 괜찮다 해가지고 밀어붙인 거잖아, 이게. 응? 밀어붙여가지고 윤석열을 본인이 조국은 반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박지원 의원하고 같은 뜻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조국은 반대를 했는데 본인이 밀어붙여가지고 윤석열을 임명을 한 거잖아. 그런데 왜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조국한테 이걸 다 뒤집어 씌우냐 이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제 와서 그래 문재인이 그러니까 조국이 추천을 했건 누가 추천을 했건 간에 결국은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인사권을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것은 무조건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야.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사권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윤석열을 잘 몰랐다. 이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일이야, 이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지난 일인데?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더 의문스러운 거예요. 굳이, 이게 쪽팔려서? 아니지? 조국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것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윤석열을 추천한 건 조국이다라고 본인이 해놓고 다 뒤집어 씌웁니까? 이런 거짓말을 왜 하죠? 아까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원체 좋다 보니까 강하게 못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이제 믿어왔어. 문재인이 좀 물러가지고 그냥 사람 좋기만 하고 이미지 관리만 하고 이러니까 이제 험한 일은 자기가 손을 못 대고 그렇게 이제 민기적 거리다 보니 결국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지경까지 간 것 아닌가.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고구마 문재인이라고 그러잖아. 응? 사람이 좀 미련해서 이런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문재인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 사람 대단히 음흉한 사람이야. 교활한 사람이고. 자, 이 상황을 윤석열 정권의 창세기죠. 윤석열 정권의 창세기를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잖아.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 누가 세 사람이냐? 자, 문재인. 인사권자니까 당연히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으로서 당시에 인사검증을 했으니까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당사자. 당사자니까 윤석열도 잘 알겠지. 그리고 그런 보도도 있어요. 윤석열과 문재인이 독대를 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윤석열 쪽에서 증언을 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증언도 있어. 이 세 사람이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윤석열 감옥 갔어. 조국 감옥 갔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갑자기 입을 열어요. 그동안 온 국민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하다고 아우성을 칠 때 딱 쌩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뭉개고 있었던 사람이 조국, 윤석열 감옥 가니까 자기가 입을 열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게 이거 확인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박지원이 거짓말한 건가? 조국도 거짓말, 박지원도 거짓말,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도 거짓말, 문재인을 제외하고는 다 거짓말하는 건가 지금? 이 문제 간단하잖아. 문재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상황이 정리가 되잖아.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당시 조국은 윤석열 임명을 반대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보도가 나와서 확인된 바야.
근데 이제 와서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했다고? 그래서 조국하고 가까운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했으면 그 사람을 추천을 했으면 임명을 했을 텐데. 그리고 다 떠나서 이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지금? 찌질하게? 이게 단지 사람이 찌질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예, 박지원 원장이 이제 말을 아꼈어요. 이제 내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못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내분이 날 때 나더라도요, 얘기를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문재인이 도대체 뭘 숨기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추윤 대첩 때, 예, 윤석열을 못 자른 이유에 대해서, 당에서 우왕좌왕해가지고, 당사자들, 추미애 장관이 우왕좌왕해가지고, 뭐 역풍을 맞고, 때를 놓쳤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오늘따라 저녁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지금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잖아. 문재인이 끝까지 윤석열을 비호한 거 아닙니까? 임명 때부터 추유 갈등 때까지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비호를 하고 방파제 역할을 해온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면서 이걸 엉뚱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이게 전직 대통령 민주당의 원로라는 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거는 상황이 달라진 문제라고 봐요. 인터뷰 전까지는 궁금한 거였지,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하자, 뭐 이런 차원의 문제였다라면은 지금 저거는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는 데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을 모략한 거 아닙니까? 조국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추미애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음해 모략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 음해 모략을.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동지들을 다 음해 모략하고 다니는 거잖아, 자기 살려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윤석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난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드네요. 윤석열도 감옥에 있고 조국도 감옥에 있어서 저때 상황을 증언할 사람이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기 어려워서 저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감옥에 있다고 해서 이런 인터뷰 내용을 조국 대표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이 거짓말을 한 이상 저는 이제 진실 공방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왜 과거지사를 들춰내가지고 뭐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죠?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하신 말씀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축구할 때 축구할 때 그걸 왜 들고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축구할 때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면, 과거를 잊은 정당에게는 집권이 없습니다.